국내 최초 명품 시계 직거래 플랫폼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과 함께하는 하이뉴스 9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하이뉴스 95회는 롤렉스의 봄. 네, 오늘도 여러분의 시계 생활에 가치를 더해줄 알찬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하이뉴스 95회 시작합니다. 명품 시계 중고 가격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작년 4월 최고점을 찍은 이후 평균 42%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계 가격 하락 요인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수요가 많았던 롤렉스와 파텍 필립, 오데마피게의 시계 가격이 기록적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전쟁을 포함한 지정학적 긴장 구조, 불안정한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한 금리 인상으로 시계 수집가들이 구매를 주저하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계 전문가와 명품 시계 리셀 가격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계 전문가와 명품 시계 리셀 가격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님 나와 있습니다. 헌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타입니다. 네, 현재 그 명품 시계 리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네.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 때 이미 인기 브랜드인 롤렉스, 파텍 필립, 오데마피게가 월등히 올라가서 지금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전쟁, 그리고 뭐 경제 불안, 인플레이션, 고금리, 그래서 사람들이 시계를 사지 않는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말을 들어보면은 팬데믹 때문에 가격에 거품이 생겼었잖아요. 네. 그래서 빠졌어, 거품이.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어차피 시계라는 건 우상향을 해요. 네. 그래서 거품이 빠져서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거.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될 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고, 뭐 지금도 거품이 있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 하면 없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거품이었나? 아, 이 거품이 아니었나? 아, 저평가였네.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죠? 네. 근데 뭐 저도 뭐 동감을 하는 동의하십니까? 얘기고, 거기에 이제 시계라는 거는 뭐 투자 가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투자 상품으로서는 약간 좀 위축돼 있는 상태인 거죠. 시계도 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게 네. 최근에 이제 시계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네. 분위기가 이전과 다르거든요. 아, 확실히 왜냐하면 달라요. 같은 시계 매물이 자꾸 올라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건 제가 아침마다 하는 행위가 있어요. 아침에 딱 출근하면은 오늘은 각각 커뮤니티에 그 직거래 장터 매물들이 몇 페이지가 넘어갔는지 확인을 하시는군요. N이라고 적혀 있는 게 과연 네. 얼마나 새로운 페이지가 쌓이는지. 근데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점점 줄었어요. 네. 줄어서 뭐 예전에 뭐 30페이지, 40페이지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 올라온 물건들이 그 다음에 가면은 뭐 좀 지나니까 한 20페이지, 10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줄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조금 그 소강 상태를 지난 것 같아. 어. 지나면서 이제 조금 살짝 풀린 정도? 이유가 뭘까요? 코인이 잘 되는 것 같아. 아.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사람도 네. 계속 두들겨 맞으면 내성이 생기고요. 무뎌져요. 경기가 안 좋다 그러잖아. 한번 아씨 안정갑다 더럽네, 세상 살기 힘드네 이러다가 뭐 이 정도면 뭐 살만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이렇게 바뀌어요 자꾸. 네.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제 이것도 지칠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시계도 어느 정도 돌았어야 되는데 그게 잠깐 멈췄다가 이제 다시 조금씩 돌고 있는 상태라고 일단은 보시는 제 거죠? 느낌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 형성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외부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네. 변화는 생길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릎 아래에 위치하지는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오. 예. 내년 초에 이 롤렉스 공식 판매가가 네. 매년 1월 1일이 되면 롤렉스 판매가가 올랐었는데요. 네. 오르면서 내년 롤렉스 중고 명품 가격도 오를까?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 시계라는 거는 시계 시장이 막 한 2, 3년 동안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전에는 무슨 얘기가 되게 유행이었냐면은 롤렉스는 오늘이 제일 싸다. 맞아. 이 맞아요. 말이 유행이었어요. 네. 유행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계 인상률을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인플레이션율 있죠. 그러니까 뭐 밥값도 오르고 뭐 다 네. 오를 거 아니야. 이거보다는 시계가 항상 높게 올라갔었어요. 네. 항상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번 그 얘기를 했어요. 시계는 오늘이 제일 싸다, 오늘이 제일 싸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작년이 더 쌌네? 작년이 더 비쌌네? 맞지? 작년이 더 비쌌잖아. 네, 맞잖아. 네. 이거를 깬 이것 때문에, 요 사건 때문에 이제 팬데믹이나 이런 걸로 시계 거품이 끼고 이랬던 게 이제 블룸버그가 말을 잘했네. 여기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원래는 어제가 제일 쌌는데 어제가 더 싸. 어제가 더 비쌌던 거야. 지금 한 2년 동안은 한 2년까지는 안 되고 한 1년 반 정도는 네. 어제가 더 비쌌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공시 판매가 오르면 이건 아직 모른다는 말씀이신 저는 거죠? 뭐 조금의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올라가는 갈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시계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공식 판매가도 되게 중요해요. 원래는 이게 환율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시계 시장도 좀 변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좀 변한 이유가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국내에서 소화가 되고 그 물건들이 다시 리세일이 되고 이 구조가 되게 좀 탄탄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저 밀수쟁이가 밀수시계도 갖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아가 외국 나와서 시계도 한 개 차고 들어오고 몰래 그쵸.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요, 맞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가격 갭이 확실하게 줄어들면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라고 하잖아요.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일본에 엔화 싸다고 그러죠. 네. 근데 막상 가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은 결국 시계값이 싼 것도 아니야. 뭐 각국의 세금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은. 조금은 오를 것 같다. 저는 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겠죠. 단돈 10만 원이라도 뭐 영향을 안 받을까요? 네, 받을 것 그러면 같아요. 마지막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인상률이 얼마나 중요하지. 인상률. 예. 뭐 예를 들어서 1% 올랐다 이러면은 개새끼들 잡아 죽여요. 한 10%씩 올려야 됩니다. 맞죠? 네. 그 롤렉스 농담이고. 롤렉스 말고요. 리테일 가격 인상 이후에 중고 시계 시장 변화도 네.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이거는 노렉스는 시계 기준이잖아요. 네. 맞죠? 근데 파텍이 뭐 한 3% 5% 올랐다고 해가지고 지금 리세일 시장에 영향을 받을까요?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예. 같아요. 이게 이제 고가로 갈수록 영향이 적어질 거고 아마도 롤렉스 전후로 있는 시계들 있죠. 네. 뭐 예를 들자면 평균 한 2천만 원 선. 네. 요 전후로 있는 시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은요. 1차적으로. 예. 그거에 어떻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에 따라서 이게 또 판도가 전체적인 판도가 바뀌겠지만 뭐 롤렉스 뭐 조금 올랐다 해가지고 막 시장이 갑자기 뒤집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 거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계의 시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둘째 주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시계가 어떤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하이시간 홈페이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첫 번째는 롤렉스 데이토나 로즈골드입니다. 2023년 스탬핑 상태는 10점입니다. 공식 판매 금액은 5,444만 원. 가장 최근에는 판매가보다 23% 오른 6,700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전 거래 대비 14% 오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롤렉스 서브마리너 보겠습니다. 2023년 스탬핑 상태는 10점입니다. 공식 판매 금액은 1,384만 원, 가장 최근에는 판매가보다 49% 오른 2,060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직전 거래 대비 2% 오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오메가 시마스터 007 노 타임 투 다이 보겠습니다. 2023년 스탬핑 상태는 9점입니다. 공식 판매 금액은 1,430만 원, 가장 최근에는 판매가보다 40% 떨어진 860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전 거래 대비 8% 오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롤렉스 데이저스트 썬더스트 템포 보겠습니다. 2023년 스탬핑 상태는 10점입니다. 공식 판매 금액은 2,150만 원, 가장 최근에는 판매가보다 7% 오른 2,3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직전 거래 대비 4% 떨어진 금액입니다. 다음은 파텍 필립 노틸러스 애뉴얼 캘린더 문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 스탬핑 상태는 9.9점입니다. 가장 최근에 1억 7,7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파텍 필립 셀레스티얼 보겠습니다. 2014년 스탬핑 상태는 9점입니다. 저희 할 시간에서 3억 5,3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하이시간에 들어오자마자 며칠 안 돼서 바로 팔렸습니다. 저희 하이시간 이렇게 귀한 시계도 잘 뺍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다음은 롤렉스 데이저스트 초코 템포 31mm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스탬핑 상태는 9.5점입니다. 공식 판매 금액은 1,747만 원, 가장 최근에는 판매가보다 29% 오른 2,250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 직전 거래 대비 2% 오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롤렉스 데이저스트 자개 템포 31mm 보겠습니다. 2021년 스탬핑이고요. 상태는 9.5점입니다. 공식 판매 금액은 1,693만 원, 가장 최근에는 판매가보다 12% 오른 1,900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직전 거래 대비 14% 떨어진 금액입니다. 다음은 롤렉스 데이저스트 올리브 그린 템포 28mm 보겠습니다. 2023년 스탬핑 상태는 10점입니다. 공식 판매 금액은 1,639만 원, 가장 최근에는 판매가보다 13% 오른 1,850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거래 대비 5% 떨어진 금액입니다. 다음은 롤렉스 데이저스트 실버 별 다이아 28mm 보겠습니다. 2023년 스탬핑 상태는 10점입니다. 공식 판매 금액은 1,680만 원, 가장 최근에는 판매가보다 11% 오른 1,860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고요. 직전 거래 대비 1% 오른 금액입니다. 이외 다른 모델의 시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되고요. 문의전화 1644-5751번 열려 있습니다. 위클리 업데이트였습니다. 2023년도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천천히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 목표 세우기 좋은 시기인데요. 경기 불황으로 어렵고 힘들다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 성장할 2024년을 위해 탄탄한 목표와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이뉴스 95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